안녕하세요, 로랜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명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만회하려면 다음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폴 베어 브라이언트 미식축구 코치가 한 명언인데요. 첫째, 실수를 인정할 것. 둘째, 실수로부터 배울 것. 셋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인들이 자주 되새기는 말들인데요. 오늘 소개할 물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경매에서는 실수를 하면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게 맞는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수업을 들을 때 강사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사람인지라 다 아는 내용인데도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가져온 이 물건도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명의 낙찰자를 만들어낸 물건입니다.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고 또 포기하게 되었네요. 서론이 좀 길었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건 저 또한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건 번호 보겠습니다. 2021 타경 59072 감정평가액 1억 6,500만원으로 유찰이 많이 되었는데 5회차에 낙찰 그리고 미납, 7회차에 또다시 낙찰되었지만 미납되어 현재 8회 유찰되어 9회차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1,941만원이고요. 상당히 이상하네요. 이렇게나 많이 유찰되고 그마저도 낙찰되었던 분들이 포기한 물건이면 문제가 상당한 듯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본 물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총 8세대 있는 건물이네요.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현 물건의 위치이고 상록수역, 사리역, 편도로 각각 1km, 1.7km 거리에 있고 주변 용도지구로 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본 물건 뒤쪽에는 자연 녹지 지역이 있는 거로 봐서 상당히 조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봤는데요. 시끄러운 동네는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버스 정류장이 후재해서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주변에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주택단지 혼재한 지역이어서 작은 상가들이 주변에 어느 정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주택 밀집 지역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본 물건 바로 뒤쪽에 꽤나 넓은 무료 공용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주변 도로를 보시면 39번 국도를 통해 인천, 시흥, 안산, 수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인근의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되고 또 낙찰이 됐었지만 왜 미납하고 다시 경매에 나왔을까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권리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권리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 관계로 보시면 소유권자의 등기일자는 2015년 11월이고 그 아래 근저당권은 2019년 9월 17일로 말소 기준 권리이고 낙찰 이후 그 아래 권리들은 전부 소멸입니다. 그럼 소멸되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고 이건 배당 순서가 등기일자가 우선이 아니고 법정 기일이 우선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상당히 빠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있네요. 등기일자는 2020년 3월 9일인데요. 비고 쪽을 보면 전입일자가 2018년 2월 9일인 걸 보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네요. 아래 경매 신청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 등기자의 양수인으로서 같은 거로 보면 되고요. 이자가 붙었나봐요. 1.7억으로 나와 있네요. 와, 감정평가액이 1억 6,500만원인데
전세 1.6억 플러스 1,000만 원이 깔려 있네요. 경매로 보증금 회수가 안 된다면 낙찰자가 전부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설명한 압류 채권의 순위가 더 빠르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지겠네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연 2명의 입찰자는 무슨 생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까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혹시나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주변 시세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해당 물건과 노후도가 비슷하고 구조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으로 봤고요. 거래가에 건물 가액을 빼서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데 건물의 평단가는 노후도 8년 차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토지 공시지가 500에서 600만원 수준이니 평당 280만원으로 산정했고요. 이렇게 구한 토지가액에 각 세대별 토지 면적을 나누어 토지 평단가를 산정했습니다. 토지 평단가를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뒤 해당 물건의 평수를 곱하면 토지의 예상 금액이 나오고 건물 가액은 본 건물 302호의 면적 19평 곱하기 280만원은 5,320만원으로 나오고 예상 감정가는 이 둘 금액을 합하여 1억 5,720만원으로 예상해 봤습니다. 사건 번호에 적힌 예상 감정가 1억 6,5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낙찰받기 힘든 물건으로 보입니다. 아마 2명의 낙찰자들은 급하게 권리 분석을 하다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하루하루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그 수많은 물건을 확인해 보고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실수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또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돌아서면 다른 문제가 보이고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권리 분석에 앞서서 항상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